거의 전원 다 전멸이거든요. 별건 아닌 문제인 거 여러분들도 느낌 오시죠? 전멸 당하면 안 됐어야 되는 문제야. 보면은 3의 2x승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x승 마이너스 a는 0. x가 서로 다른 두 시근이야. x가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다라는 거고, 이걸 일반적으로 치환해서 풀잖아. 3의 x승이라는 얘를 치환해야지라는 아이디어 정도는 그냥 가볍게 아무렇지 않게 스며들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치환을 하면 범위를 남겨야 되잖아. 그래서 대문자 x는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져야 되거든. 근데 봐봐. 얘를 치환을 하는 순간 뭐 당연히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는 0까지는 네가 잘할 건데, 여기까지 썼었을 때 머릿속에 살짝 있는 거 뭐야? 지수는 치환을 하면 항상 양수다 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게 양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긴 한데 양수인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바뀌는 거야. 대부분 내가 땡땡땡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건 무시하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서 틀린 거잖아. 그치? 근데 무시할 정도의 그게 아니라는 건 느낌 오시죠? 되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소하지 않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풀면 판별식이 양수다 해서 틀린다고. 양수인 두 실근이 나와야 돼. 왜냐면은 치환을 하는 순간 지수를 치환한 거라서 양수여야 되잖아, 대문자 x가. 그래서 네가 판별식은 양수다를 해봤자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5랑 3이 나오잖아. 그럼 얘는 죽임을 당한다고. 판별식 세상에선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인지하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얘가 범위 이탈로 죽임을 당하고 실근은 한 개밖에 안 갖는다고. 알았지? 그래서 양수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살아남으려면은 얘가 5, 6 이런 식으로 양수 두 실근이 나야 된다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양수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총 세 가지를 따져줘야 되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합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세 번째 곱 이렇게 따져줘야 돼. 알았지? 이 세 개를 따지는 거를 습관화 들이면은 놓치는 것도 없고 틀릴 일도 없어. 알았지? 잘만 연습해 놓으면. 그래서 우선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은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은 양수여야 되고, 양수인 두 실근을 더했다고 쳐봐. 양수인 두 실근을 더했다고 치면은 양수가 나오겠지? 그리고 양수인 두 실근을 곱했다고 하면 곱도 양수가 나오겠지? 이 세 개를 따져주면 된다고. 판별식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다 인 거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이거 하나 인 거고, 그리고 합을 써볼게요. 합은 근각의 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 살짝 위에다 써놓을게. 공식이야 이거는. 얘를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어? 3인데 얘는 그냥 이미 양수니까 오케이 이렇게 끝나. 맞죠? 그 다음에 곱을 써볼게요. 곱은 a분의 c. 근각의 수의 관계 a분의 c라고 하는데 얘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얘도 양수야 되니까 a는 0보단 작아요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 그래서 너를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이미 가운데 거는 이미 성립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너를 잘 만족시키면 되는 거라서 답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단 크고 a가 0보다 작아요 라고 쓸 수 있어. 알았지?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정리해뒀으면 좋겠고,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야. 고1 내용이라서. 근의 판별 다음에 이거는 내가 안 알려줄 거야. 네가 독학해. 판별식이 양수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다음에 배우는 게 근의 부호야. 근의 부호가 뭐냐면은 서로 다른 두 근이 예전에도 정리해줬었어. 양수다. 두 근이 음수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근이 있긴 있는데 부호가 다르다, 뭐 부호가 같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잖아. 그럼 몇 가지를 따져줘야 되냐면은 꼭 세 가지를 따져서 확인해줘야 돼. 판별식, 합, 곱. 이렇게 세 가지를 따져주면 돼. 알았죠? 그런데 어쨌든 저쨌든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판별식이 양수여야 될 거고, 이게 잘 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판별식이 양수가 될 거고, 양수 더하기 양수는 당연히 뭐라고 할 거야? 그냥 계속 적어도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다. a분의 c가 뭐다?
양수다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두근이 음수라고 하면은 얘는 적어볼게.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이런 식인 거잖아. 두근이 음수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저 두근이 음수다라는 멘트 안에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를 안 집어넣었지. 여기에 뭐 안 집어넣었어? 서로 다른 안 집어넣었잖아. 여기 서로 다른이 있고. 그래서 두근이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겠지. 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반응이 안 좋으면 되고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돼. 알았지? 두근이 있긴 있는데 중근도 허용해요. 왜?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가 없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합은 당근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뭐가 나오겠어? 음수가 나올 거고 곱은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뭐가 나오겠어? 양수가 나올 거야. 알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 뭐 마이너스 5, 7 막 이런 거잖아. 근이. 그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세 번째 이 부호가 다르면은 특별한 혜택이 있어서 이 세 번째 것만 하면 돼. 그래서 얘는 곱이 양수 곱하기 음수는 뭐 나와? 음수만 나오잖아. 그래서 이것만 해주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만족하게 돼. 알았지? 얘는 자연스럽게 만족하게 되고 얘는 모름. 그래서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 저 합 부분을 쓸 수 있게 문제가 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두근의 부호는 다른데 절대값은 같아요. 이런 멘트를 집어넣어. 그럼 그 문제에서만큼은 합은 0이겠지. 왜냐면 부호는 다른데 절대값은 다른 숫자면 마이너스 5, 5 이런 거잖아. 마이너스 2, 2 이런 애들이잖아. 더하면 0 나올 거 아니야. 이해는 하시죠? 그런 식으로 특별한 조건을 넣어서 조금 더 추가시킬 수는 있는데 어쨌든 얘만 되면 얘는 안 해도 돼. 나온 김에 이 근의 부호가 끝나면은 근의 분리라는 개념도 배워. 근데 얘는 이차 함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거든. 얘를 2차 방정식인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있었을 때 얘가 양수라고 해보자고.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상태에서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림과 x축과의 교점이 근이 되겠지. 그치? 이런 상태인데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큼. 이런 것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두 근이 p보다 작음. 여기 서로 다른 애라고 여기 넣을게. 두 근 사이에 p가 있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거든. 얘도 역시나 세 가지를 따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판별식, 함수값, fa, fp, 축의 위치. 이렇게 세 가지 타죠. 합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저렇게 생겼는데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대. 그러면 요따구로 생긴 거거든.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는데 여기에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건데 p라는 애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알파랑 베타가 p보다 당연히 커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상태인 거야. 그때 어쨌든 두 근이 존재하는 거니까 판별식은 0보다 어떻게 했어? 크다 인 거고. 잘 들어. 등고가 있다라는 거 지금 이거 안 되는 사람 있잖아 혹시나? 그러면은 고1 때 얼마나 놀았는지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문제나 많이 풀어. 알았지?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가면은 p를 대입한 값이거든. p를 대입한 값이니까 싹싹싹싹싹싹 하고 뭐 나와? 양수가 나오지. 그래서 이거는 fp는 뭐다? 양수다가 될 거야. 함수값이 양수다. p를 대입하면 똥똥똥똥똥똥똥 양수다 이렇게 될 거고. 우리는 이걸 축이라고 하거든. 야 이건 아니지. 이걸 축이라고 하거든. 센터에 있는 걸. 얘를 축이라고 하는데 축의 방정 축 구하는 방법이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그치? 이 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잖아. 그래서 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커요. 이렇게 하면은 이 세 조건만 네가 잘 적용시키면은 무조건 두 근이 뭐보다 크도록 해줄 수 있어. 맞지?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대. 그러면 얘는 그림이 요따로 생겼고 여기에 알파, 여기에 베타가 있는 건데 p가 요 정도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어찌됐건 저찌됐건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양수인 건 맞고 서로 다른 때문에 등호 빠진 거야. 이런 상태인데 이제 함수값을 설정해야 되는데 p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 양수가 나오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fp는
양수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축의 위치인데 축의 위치는 어떻게 될 거야? 여기 있잖아. 이게 축인데 P보다 작아 커. 축은 P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아.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다? P보다 작아요. 이렇게까지만 잘해주면 돼. 두분 사이에 P가 있다는 건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가 베타가 있고, P가 뭐 요 정도에 있는 거잖아. 요런 느낌. 여기 뭐 아무 데나 있어도 돼. 그때 얘도 역시나 세 번째 거잖아. 세 번째 유형에서는 이 세 개를 다 안 따져줘도 되고 얘만 따져줘도 되거든. 그래서 P를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와, 음수가 나와? 음수가 나오지. 그래서 얘는 FP는 뭐만 해주면 돼? 음수다. 얘만 해주면 돼. 알았지? 이건 안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요 정도를 잘 정리해 줘야 되고, 그 문제를 풀 때 매우 많이 만나진 않을 거야. 너가 어떤 문제집을 풀던지 간에 매우 자주 만나는 유형이 아니야. 그래서 머릿속에서 희미해지거든. 근데 나라에서는 문제 난이도를 올려야 되잖아. 지금 우리 반 전멸당했거든. 뭐 다 몇 미리 세 미리 보진 않았지만 이 문제 유형 지금, 그치? 내면은 다 틀려. 그리고 운전을 해서 많이 피곤해. 자, 보자. 그 서로 다른 두근이 양수래. 이것도 풀어볼게. 보면은 치환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중요한 포인트 이제 지나가. 이의 x승을 당근 여러분들이 x도 치환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원래 기본 전제 베이스는 얘인 거는 완전 공감. 이거 전제 베이스야. 왜냐면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지수함수에 생긴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 근데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지금. 맞죠? 이런 상태거든. 지금 내가 이거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번엔 t로 해볼게. 괜히 x t로 할게.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태야. 이게 t축이고 여기에 0,1을 지나는 이런 상태야 그림이. 근데 얘 때문에, 자, 서로 다른 두근이 양수라는 거는 x가 양수야, t가 양수야. x가 양수라는 거잖아. 여기에서는 지금 x가 양수라는 거니까 x가 양수인 부분은 여기지. 이 근을 가져야 되거든. 근데 x가 양수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t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되겠지. 다시 x가 양수다가 여기잖아. 그러면 t는 여기가 나와야 되겠지. 다시 x가 양수면은 t는 여기가 나와야 되겠지. 아, t는 1보다 커야 되겠구나가 이 문제에서 원래 이거 전제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아, t는 1보다 큰 두시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공부가 마찬가지로 잘 되어 있는 친구라면은 t가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을 갖는 게 아니고 1보다 큰 실근을 갖는 거야. 여기까지가 끝이야. 뭐 알려줄 내용이 없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아, 원래는 얘가 0보다 큰 건데 치환하는 순간 하필이면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x가 양수라는 거니까 x가 양수인 부분에서는 t는 1보다 클 수밖에 없네. 이렇게 된다고. 알았죠? 그래서 1보다 큰 두시근을 갖도록 이제 풀어보자.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6에 뭐라고 쓸 수 있어? t 마이너스 2a에 a 마이너스 6이 뭐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1보다 큰 실근을 갖고 싶다라는 거야. 몇 가지 따져주자고.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함수값 f 1이겠죠 여기선. 그치? 세 번째 축. 이렇게 따져주면 된다고. 갈게요. 서로 다른 두식이니까 판별식은 양수여야 되고,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은 a 플러스 6에 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은 플러스 8a에 a 마이너스 6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나 그냥 판별식 쓴 거 별일 없었어. 정리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8a제곱이랑 얘랑 만나서 뭐야? 9a제곱이 될 거고, 이거 만나면 12a인데 마이너스 6, 8에 아 뭐야 계산. 마이너스 36a가 될 거고 66에 36이 0보다 커요. 이렇게 될 거야. 9로 약분하자. 약분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4, 36 짜잔 인수분해되네. 이렇게 돼갖고 a 플러스 a 빼기 2에 뭐야? 제곱이 0보다 크다. 자, 기습 공격할 거야 이거. 자, 이거 고영아 보여줘. 풀어.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보다 크다. 풀어봐.
뒤에. 세연이. 아닌가? 송아. 그 다음엔 다은이야. 이렇게 돌 거야. 이렇게 하고 전멸 당하잖아? 나가자, 그냥 오늘. 야, 이씨. 이거 못 풀면은 나가자, 진짜. 한 번은 운동장에서 기합 받자. 얼차를 받자. 괜찮아. 누구 보고 말하는 거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야? 오, A가 이가 아니다. 이게 급표시였어? A는 이가 아니다야. 알았지? 야, 진짜. 모든 실수야, 답. 모든 실수. 모든 실수. 야,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야, 이거 뭐라고 그래? 실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서 야, A에 뭘 때려박아도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실수의 세계에서. 그치? 근데 내가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0일 때만 제외하면 되는 거라서 3만 제외하고 모두 다 이렇게 되는 거야. A는 3이 아닌 모든 실수야. 이거 풀라고 하면은. 퀴즈. 야, 이런 거 그냥 버퍼링 없이 나와야 돼. 이거 다 뭐야? 야, 이걸 보고 해가 없다라고 바로 나와야 되거든. 근데 저거 뭐였지? 야, 이러면 이미 3등급이야. 제일 잘 봐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큰 거라고 알았지. 답이 없다야. 알았지? 이러면 A는 3. 야, 0밖에 희망이 없어. 0보다 작을 리는 전혀 없다니까. 알았지? 한 번만 더 마지막 안 할게. 자, 이렇게 됐어. 자, 답은 속으로만 말해. 알았지? 모든 실수. 답 뭐야? 5 빼고 다. 답 뭐야? 답이 없다. 이건 답 뭐야? A는 5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모르면은 고1 부등식 공부해.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 풀 거야. 이번엔 1인데 지금 내가 뭘 알았냐면은 요렇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 근이 알파고 베타인 건데 뭐보다 크고 싶다고? 1보다 크고 싶다고. 1보다 큰 거니까 1을 대입했을 때 당근 뭐가 나와야 돼? 1을 대입한 값. 1을 대입한 값. 1을 대입한 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알았지? 그래서 요거 풀면 돼. 그래서 1을 옆에다 대입할게. 그러면은 1. t에다 1 넣는 중. 1 넣는 중이야. a 플러스 6에 1. t에다 뭐 넣는 중? 1 넣는 중. 이렇게 되고 야 이거 중요해. 이거 양수거든?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근데 봐봐. 너라는 사람 여기다 1 넣으면서 는영이라고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람 아니야? 다시. 여기다 1을 그냥 넣을 거거든? 근데 여기는 는영이고 여긴 양수라고 써야 되니까 그게 오씨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여기도 신경 써서 공부해두라고. 알았지? 지금 뭐냐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거거든?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거라서 원래 내가 한 줄 더 써줘야 돼. 얘를 ft라 두자. 막 이렇게 하면서 써야 되는데 그거 귀찮아서 안 쓰는 것 뿐이야. 알았지? 그래서 1을 넣으면 뭐가 나온다? 양수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2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다 넘겨. 그러면 2a 제곱 11a 넘어가면 마이너스 11a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플러스 5.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넘긴 거야 오른쪽으로. 0보다 작다지 그러니까. 맞지? 자, 천천히 넘겨보자. 또 틀리면 또 슬프잖아. 맞지? 잘했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인수분해 빨리. 그러면은 2, 1, 5, 1, 마마 이렇게 붙이면 되네. 그치? 그래서 사이범이라고 쓸 거니까 2분의 1이랑 5니까 2분의 1보단 크고 뭐가? A가 5보단 작아요. 이렇게 될 거야. 두 번째 풀었어. 세 번째 거. 축이 어떻게 된다? 자, 그림을 또 그릴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1이 있는 거고 여기 알파 베타가 있는 상태를 난 원하는 거잖아. 그럼 축아 넌 어디서 놀고 있어? 라고 하면은 난 여기서 놀고 있지롱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축인데 축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가 될 거야. 알았지? 그래서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가 1보다 크다만 계산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몇이라고 쓸 거냐면은 2분의 a 플러스 6이라고 될 거야. 다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게 1보다 크다 이거 계산하면 되고 a 플러스 6이 2보다 크고 a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래갖고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것들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공통된 범위를 풀어보면 누구야? 우선은 얘네.
그지? 다시 요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니까 잘 안 되면 수직선을 그려. 2분의 1이라고 쓰고 싹싹싹싹싹 5라고 쓰고 여기 마이너스 4보다 크다니까 여기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스르륵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현재인데 누구 빵구나라고 돼 있냐면은 야 2는 아니야 라고 돼 있으니까 2는 빵구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답을 쓰면 뭐라고 쓸 거냐면은 뭐라고 쓰겠어? 2분의 1보단 크고 누구야? A지? A는 뭐보다 작다? 5보다 작은데 and A는 뭐가 아니다? 2가 아니다야.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를 찾으라고 하면은 1, 2, 3, 4에서 2 빠지는 거니까 3개야. 알았지? 이게 그냥 기본적인 풀이야. 이거 제일 중요한 풀이야. 알았지? 기본적인 풀인데 자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저 뒤에 부분 굳이 인수분해 해놨잖아. 뭔가 생각을 해봐. 일반적으로 저거 전개하는 경향이 좀 많지 않아? 그래서 니 보고 인수분해 하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뒤에도 인수분해 해놨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이렇게 문제가 돼 있는데 생각 좀 해보죠. 이 문제에서만 독특하게 일어나는 일인 건데 인수분해 되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삐뚤어졌니? 마음이 삐뚤어졌어. 지울래. 이렇게. 그러면 얘는 A라고 쓸 거고 2A라고 쓸 거고 A-6이라고 써봐. 그리고 마이너스를 어디다가 붙일까? 위에다 붙이면은 자 여기 11이라고 써. 그럼 이렇게 싹 하면은 A-6 싹 하면은 마이너스 2A라서 더하면은 딱 마이너스 A-6이 나와. 맞지?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인수분해되면 2의 x승 마이너스 2a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하면 2의 x승 플러스 a-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겨.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2의 x승은 뭐라고 쓸 수 있어? 2a라고 쓰면 되고 2의 x승은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충분히 공감하시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x값이 뭐보다 컸으면 좋겠대? 양수였으면 좋겠으니까 얘가 뭐보다 크면 돼? 1보다 크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아니 이게 x가 양수라는 건 1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2a가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6도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야 좀 빨리 생략하고 갔어. 이걸 t로 치환할 건데 t로 치환된 상태잖아. 이게 t인데 1보다 커야 되잖아. 그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a범위 뭐라고 쓸 수 있어? 여기서 2분의 1보다 크고 여기서 뭐라고 쓸 수 있어? a는 싹싹 5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맞지? 근데 이걸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1보단 크고 5보단 작다라고 쓰면 되는 거고.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단 제발 이런 거 허투루 날리지 말고 서로 다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둘은 절대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 A랑 너는 다르다가 들어가서 아까 전에 2가 제낌 당하는 거고. 알았지? 독특한 문제지. 근데 이게 이제 경찰대 사관학교 그쪽에서 출제됐던 문제거든. 근데 그냥 적당히 센스껏 풀면 답은 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한번 공부는 해둘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서 얘도 역시나 고일 내용이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사실 거의 되게 진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문제야. 보면은 어쨌든 로그 방정식으로 수능 시험 범위에 들어간 거고 그냥. 그래서 이제 얘니까 얘가 이제 진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양수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진수 조건이야. 그치? 근데 이게 양수가 되려면은 당근 둘이 동시에 0만 되지 않으면 돼. 맞지? 그래서 이 얘기는 뭐라고? x는 0도 아니고 y는 0도 동시에 되지 않으면 돼. 알았지? 이런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걸 해석을 하면은 뭐 당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러면 이제 그냥 고일 내용으로 확 다운돼 버린 거고. 얘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원의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뭐인? 2인 원이야. 알았지? 여기가 r제곱짜리잖아.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얘 때문에 짜증나는 거잖아.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잖아. 맞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중학교 내용 중에 하나가 절대값을 제곱을 하잖아. 그러면은 얘랑 똑같아. 이거 하나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써줄게. 외우라고 물어보기 전에 양수일 때 그대로 튀어나와보고 음수일 때 마이너스다고 튀어나와도 그 밥이 그 나물이야. 그치? 숫자를 대충 때려박아도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은 이렇게 보여도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야. 그런 상태에서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에 뭘 구하라? 미니멈 구해줘. 이런 상태야. 네, 그래서 여기서 우선 치환을 할 거야. 우선 치환을 할 건데 어떻게 치환할 거냐면 절대값 x를 대문자 x로 치환할 거고 절대값 y를 대문자 y로 치환할 건데 둘 다 0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원래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쓰자. 크거 써. 이거 써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할게. 동시에 0만 안 되면 돼. 알았지? 동시에 0만 안 되면 돼. 이런 상태야.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대문자 x의 제곱 더하기 대문자 y의 제곱은 이거 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플러스 4 미안해. 4일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치환했잖아. 그럼 얘 뭐라고 쓸 거냐면 x 마이너스 y의 미니멈인 거야. 알았지? x, y는 뭐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둘 다 0은 되면 안 돼. 이 정도야. 됐습니까? 여기서도 근데 좀 짜증나는 거야, 이 문제는.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치? 야, 여기서 어떡할 건데? 알았어. 원이라는 건 알겠는데 뭐 어떡하라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또 쓰이는 게 치환이야. 그래서 이걸 치환을 할 거야 이제. 이게 중요해. 내가 구하려는 게 이거잖아. 이거의 무슨 값이야? 최소값이지. 이거의 최소값이니까 이거를 는 k로 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치환, 는 k로. 그 다음에 1번 치환이야. 2번이 기하적 해석이야. 이거를 할 거거든. 얘를 해보면은 선생님 얘를 해석해보면은 y는 절대값 x, 그러니까 대문자 x-k잖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y 넘기고 k 넘긴 거야.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의 y절편인데 누가? k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의 y절편인데 부호가 바뀐 이거인 y절편이야. 맞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k가 y절편이야. 어쨌든 k는 y절편에 연관이 있네 이렇게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그치? 이제 가겠습니다. 얘를 그려볼 거야.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거든. 0,0이고 반지름이 0이 그러니까 k는 2인 1이야 이렇게. 그 중에서 x가 양수야 되고 y가 양수야 되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그래프는 여기야.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슬렁슬렁슬렁이 요 그래프야. 너. 그리고는 해석해야 되는 범위가 뭐냐면 기울기가 뭐인 직선이라고? 여긴 다 2죠. 지울게 과감히.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의 y절편에 대한 얘기거든. y절편이 마이너스 k야. y절편이 제일 클 때 최대값을 가질 거고 제일 작을 때 최소값을 갖는다 뭐 이런 느낌인 거라고. 그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야.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여기는 근데 안 돼. 왜? 그걸 만족하는 x, y 값들이 없어. 아니 이 둘을 만족하는 x, y여야 된다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x, y.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점점점 커지다가 처음으로 만족하는 게 얘야. 근데 그때 y절편 너 있지 너. 네가 마이너스 k라고. 그러다가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지금. 이때 있지 이때. 이때가 마지막이고 이때도 마이너스 k라고 쓸 수 있고 그거보다 커지잖아. 그러면은 존재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직선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거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노란색 선 위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라고 얘기가. 이때가 제일 작을 거고 이때가 제일 클 거라고. y절편은. 그래서 요때가 마이너스 k가 제일 작을 때고 요때가 마이너스 k가 제일 클 때인데 나는 k의 최소값 찾고 싶었어. k의 최소값 찾고 싶었으니까 뭘 찾으면 돼? 마이너스 k의 이거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마이너스 k의 최대값이라고 하면 되겠지. 맞지?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k의 최대값은 얘야.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괜찮아? 그래서 몇이야? 마이너스 k는 뭐일 때가 제일 커? 2일 때가 크고 k는 몇이다? 마이너스 2다 하면 최소값이 되는 거야. 별로 어렵진 않지? 있는데 짜증나. 그렇다고.
정리를 해줄게. 그 문제를 푸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수 2개짜리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고 문제가 나와. 그러면은 치환한다 라고 해석해야 돼. 치환하기 전에 풀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산술기하 평균이랑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 중에 그런 방법이 있거든. 들어는 봤지, 산술기하 평균은. 그치? 근데 그것만 나와도 애들은 짜증 나거든, 사실은. 근데 그것까지 오버해서 지나가면은 결국은 우리의 해결책은 뭐냐면 그림밖에 없거든. 그래서 변수 2개짜리에 대한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게 나왔으면은 는 K로 둔다. 얘가 되게 별거 아니지만 되게 애들이 잘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야. 그리고 자주 출제되지도 않고 문제에서. 알았지? 그래갖고 는 K로 두고 기하학적 해석을 하는 거고, 이제 그냥 이 문제를 이제 어쨌든 대학은 가야 되니까 어찌저찌 답을 내야 되잖아? 어찌저찌 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들으면 돼. 센스야, 센스. 센스인데 봐봐. 야, 이거 빼서 최소값 되고 싶지. 근데 얘 0보다 크거나 같고 얘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지. 맞지? 그럼 이게 무슨 제일 작을 때가 제일 좋은 거고 얘가 제일 클 때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왜냐면 앞에 게 제일 작고 뒤에 게 제일 크면은 뺐을 때 최소값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이 노란색 그림에서 당연히 이거밖에 없을 거 아니야. 아, 그걸 떠나서라도 야, 이게 제일 작으려면 0이 최소값이야, x가. 그래서 여기다 0 때려박아, 여기다 0 때려박아. 그랬더니 y값이 나와가지고 그냥 답 나오네 이렇게 해도 되고. 찍을 사람들은 뭔 느낌 있는지 알지? 그래서 뭐 그런 느낌으로 찍을 수 있는데 정상적인 어쨌든 올바른 풀이는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좀 혹시나 안 풀리는 친구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풀이 방법의 그런 뭐라고 그러지? 고착화? 나는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만 풀어야지. 야, 너무 매몰된 건 아닌가? 라는 반성을 해야 되니까 좀 머리가 말랑해야 되잖아.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딱 이 그림 보잖아? 그럼 중학교 때부터 공부 좀 했다는 친구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최고차항계수 A는 음수다. 이거랑 Y절편 00 넣으면 C인데 C도 양수다. 그리고 축의 위치 여기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여기는 A랑 부호가 같고 여기는 A랑 부호가 다르니까 여기는 부호가 달라야 돼, A랑. 근데 여기가 음수였으니까 A분의 B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헷갈려 나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갖고 A, B, C의 부호를 나타내서 푸는 게 본 적 있잖아, 뭔지. 내가 뭔 말하는 줄 알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를 배우기 시작하는 그 나이 때부터 했던 행동들이거든. 그래서 거기에 너무 고착화된 건 아닌가에 대한 반성을 해야 돼. 어쨌든 문제는 야, 이게 나의 관심사는 뭐냐면 얘가 1보다 크냐 작냐가 되게 키포인트야. 범위가 중요해. 그리고 얘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중요하고 1보다 큰지 작은지 어쨌든 그게 중요하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범위가 되게 중요한 상태다. 그러니까 첫 포인트야. 뭐가 중요하다고? 범위. 그러면은 이 주어진 상황 안에서 어떤 숫자의 범위를 하나 알아야 되는데 얘는 1이라는 거고 그리고 A분의 B랑 A분의 C도 보면은 얘가 뭐랑 연관이 있을까 하면 너무 티나지 않아 이거? 합이라고 돼 있고 곱이라고 너무 티를 내잖아. 뭐냐면은 A분의 B가 의미하는 건 두근의 합이고 A분의 C가 의미하는 건 두근의 곱이야. 여기까지 공감하시잖아요. 저한테 중요한 건 뭐라고? 범위, 부등식이라고. 그래서 두근을 설정한다가 첫 출발이야. 여기가 1이고 1이라고 돼 있고 이건 알파라는 근이라고 하자고. 이 알파라는 근이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서 부등식을 뭘 만들 수 있냐면은 알파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1보다는 커요에 대한 얘기 좀 잠깐 할 거야. 자, 이거 보여? 내가 알파랑 1이라고 했는데 알파랑 1이 대칭적이었다면 대칭축이 여기 있었겠지. 근데 대칭축이 오른쪽으로 쏠려 있지. 오른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건 알파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는 거 완전 공감해? 하지만 음수긴 해야 돼. 그림상에서 무조건 음수니까. 됐지? 대칭축이 오른쪽으로 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커야 되고 이런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요. 뭘 어째? A분의 B의 부호를 한번 알아보자고. A분의 B를 알고 싶은데 얘가 두근의 합이야.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알아서 독학을 좀 더 많이 해, 공부를. 두근의 합이라고 할 건데 두근의 합을 써보면 뭐라고 쓸 거야? 알파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야,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A분의 B가 두근의 합인데 그럼 두근의 합은 알파랑 1이랑 더한 거지. 그럼 얘의 범위를 알 수 있게 되거든. 야, 이게 미치잖아 지금.
이거의 범위를 알 수 있게 됐는데 여기다 뭐만 더하면 돼? 1, 1, 1만 더하면 돼. 그래서 1, 1, 1을 더하잖아? 그럼 0, 알파 더하기 1, 1 이렇게 될 거야. 더하기 1만 한 거야. 뭐 별일 없어. 지금. 이해하는 거 맞아? 그래서 네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야 얘가 밑인데 밑이 0하고 1 사이다 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찍더라도 이제 그래프 감소하는 그래프로 찍으면 돼. 이해는 했지? 그 다음에 이제 A분의 C. 야 위로 올라가는 거 아래로 올라가는 거 이건 뭘까에 대한 얘기야. 근데 이거 A분의 C는 두근의 곱이라는 거 누워서 떡 먹기고 이 두근의 곱인데 띵똥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 알파 1이라고 굳이 적었어 내가. 맞지? 알파 곱하기 1이라고. 근데 이거 범위 알고 있잖아. 어디 있는데? 여기 대놓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얘를 쓰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알파는 0보다 작다라는 거라는데 이게 뭐라고? 저 A분의 C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맞지? 그치? 얼마만큼 내리래? 내리라는 건 맞잖아. 음수니까. 내리긴 내릴 건데 마이너스 1보다는 작게 내릴 거야. 인 거야. 그러면은 그림이 원래 이렇게 생긴 건데 야 이게 여길 지나야 돼, 여길 지나야 돼, 여길 지나야 된다는 걸 얘가 알려준 거라고. 찔끔 내려 이런 얘기인 거니까 요 정도의 이거 사이 여기 지나는 요 정도의 그래프가 답이. 알았지? 뭐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럼 다음 몇 번이다? 1번이단 거고 지금 별거 아닌 문제인데 풀 시간 줬는데 야 이거 왜 안 되지? 라고 너무 깊게 들어간 친구들 그 뭐라 그러지? 적당한 찍기의 실력도 가졌으면 좋겠어. 어쨌든 맞춰야 되는 문제잖아. 그래서 어쨌든 잘 해라. 이 정도고 고정관념을 깼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잠깐 쉽시다. 맞죠? 방금 푼 문제 쉬운 문제 아니야. 자, 그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인데 밑이 서로 다른 지수로그 함수를 한 평면 안에 좌표 평면 안에 그릴 수 있으면 된다 정도에 대한 내용이야. 알았지? 그래갖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잘 맞춰보면 되거든. 그 몇 쪽이냐면은 31쪽에 잘 맞춰봐. 알았지? 얘는 밑이 예시를 얘의 x승과 얘의 싸움으로 한다고 치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그림을 그려보면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뭐 당근 0,1을 지나면서 요렇게 지나는 게 얘라고 친다면 그냥 가까이 있는 거 쓰자. 얘라고 친다면은 파란색으로 쓰는 y는 2의 x승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다 그려주세요. 인 정도의 내용이야. 그럼 당근 요 따구로 나오겠지. y는 2의 x승이 증가 속도가 좀 적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올 건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0,1 꼭 지나는 점을 기점으로 크로스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갖고 지수로그 함수, 지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 정도만 알면 돼. 그러면은 이제 자네가 맞춰야 되는 건 요거지. y는 2분의 1 x승과 y는 3분의 1 x승 이렇게 돼 있을 때 누가 누군지를 거기다 그려보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어차피 두 개의 그림일 거 아니야? 어차피 0,1을 지날 거고 이렇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파란색이 앞에 건지 파란색이 뒤에 건지를 맞추면 된다고. 거기다 다 적으면 돼. 세 개. 알았지? 저거 봐. 어차피 알려줄 거니까. 뭔 얘기하는지 알지? y는 로그 2의 x와 y는 로그 3의 x를 표시하라고. 그 그림에. 할 수 있는 사람인지만 체크하라고 네가. 자, 페이지로 내가 말했던 것 같은데? 31. 그림은 꼭 지나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크로스돼. 알았지? 다 표시했어? 자, 간다. 자, 이거
그러니까 뭐가 뭐인지만 잘 알면 된다고 한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면은 1을 이용하거든. 뭘 이용한다고? 1. 그래갖고 여기다 1을 딱 대입해. 싹싹싹싹싹싹 대입해서 얘가 큰 값이지. 얘가 작은 값이고. 그래서 1을 대입했었을 때 큰 값. 3의 1승이 커, 2의 1승이 커, 3의 1승이 커 해가지고 너가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설명할게. 1을 이용한다고. 1을 딱 대입해. 쏙쏙쏙쏙쏙 해갖고 파란색을 대입했을 때 값이랑 흰색을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흰색이랑 파란색 중에 파란색이 크거든? 그러면 1을 대입한 값, 2분의 1과 3분의 1, 1을 대입한 값, 2분의 1과 3분의 1 중에서 누가 커요? 라고 했었을 때 2분의 1이 누가 봐도 크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y는 2분의 1의 x승이 파란색이 되는 거고 하얀색이 y는 3분의 1의 x승이 되는 거라고. 뭐를 이용하자고? 1을 이용하자고. 다시 한번 해볼게. 얘가 지금 1이잖아. 그리고 내가 이용하는 1은 이 1이야 이번엔. 요 1. 그리고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1이 나오는 x값이거든 얘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1이 나오는 x값이야. 여기다는 2를 넣으면 1이 나오고 여기다는 3을 넣으면 1이 나오거든. 2를 넣으면 1 나오는 게 더 먼저 앞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2인 거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y는 로그 2의 x라고 하면 되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y는 로그 3의 x 이렇게 될 거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자. 이 둘 중에서 누가 로그 2분의 1의 x고 감소함수고 누가 로그 3분의 1의 x다 인 거를 찾고 싶으면은 뭘 이용하자고? 그냥 1을 이용하자고. 쏙쏙쏙쏙쏙 이렇게 돼. 그러면 1이 나오는 값이 여기선 2분의 1이고 y값이 1이 나오는 x값이 2분의 1이야. y값이 1이 나오는 x값이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3분의 1이 더 작잖아. 맞지? 3분의 1이 더 작잖아. 그래서 얘가 더 먼저 튀어나오는 3분의 1일 거고 그 다음에 튀어나오는 얘가 뭐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가 3분의 1인 로그 y는 로그 3분의 1의 x고 흰색 그래프가 y는 로그 2분의 1의 x다 정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인 거야. 알았지? 한 좌표 평면상에 밑이 다른 지수 로그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꼭 지나는 점 1,0, 1,0, 0,1, 0,1 기점으로 그래프는 크로스돼. 또 알고 있어야 돼. 알았죠? 그리고 시작해도 되죠. 자, 문제 졌다고 생겼어. 저거 보고 떠오르는 생각. 설마 저거를 계산해서 A값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학을 접어야 되겠지. 지금 되게 강하게만 했잖아. 야, 저 방정식을 풀어서 A값 구해야지. A가 3, B값을 구해야지. B는 2, 뭐 C값을 구해야지. C는 5 이따구로 계산하겠다는 사람들 수학 접어야 되는 거 맞지? 계산 안 돼. 계산이 쉽진 않다고. 컴퓨터나 할 수 있겠지. 나는 못해 우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계산이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야 돼. 뭐라고? 계산이 힘들다. 계산이 어려워.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야? 야, 어차피 수학은 계산 안 되면 하나밖에 안 남아. 뭐밖에 안 남아? 그림을 그리자야. 기하적 해석밖에 없다고. 이거 그림이야 그냥.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마인드인 거고. 됐죠? 너가 그려야 되는 거는 y는 3분의 1 x 그래프랑 로그 2의 x 그래프, 로그 3의 x 그래프, y는 2분의 1의 x 그래프 얘네들만 그려주면 돼. 뭐 그리면 되냐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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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한 좌표 평면상 안에 표현할 수 있으면 돼. 왜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중요한 그냥 내용이야. 얘를 보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해석한다 이제. y는 3분의 1 x승과 y는 로그 2의 x에 a를 대입한 y값이 같아서 등호가 성립해. 즉 근이, 실근이 a야. 교점이 a라고. 이거의 교점이 뭐라고? a다라고 해석되는 거 이해해? 저 두 그래프에 a를 대입했을 때 둘이 만나요 이런 얘기라고 지금. 전혀 어렵진 않지? 그래갖고 이제 풀자. 풀어. 쓱. 쓱. 그림만 잘 그리면 돼. 나는 쉬운 누구부터 그릴까? 얘부터 그리자. 얘 둘부터. 자, 여기 1이고 요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그려질 거야? 요렇게 그려질 거야.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랬을 때 누가 파란색인지만 잘 표현하면 되는데 이때 이용하는 게 1이라는 거였잖아. 1을 딱 했었을 때 먼저 1 나오는 게 파란색이야. 그러니까 얘가 먼저 1 나오는 값이거든.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가 y는 로그 2의 x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얘는 뭐라고 쓰면 돼? y는 로그 3의 x. 됐어요? 네가 그리면 잘 그리면 된다고. 알았지? 혹은
근선이 1에 가까운 게 누가 가까워? 1에 2가 더 가깝지? 2가 더 가까워서 근선이랑 더 멀리 있는 거가 2야.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뭐 그런 느낌인 거고. 이제 이쪽 가자. 감소함수지. 감소함수니까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하나는 핑크로 그리자. 하나는 노랑이로 그리자. 이렇게. 요 타입으로 생겼을 거거든.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러면은 이용하는 게 뭐라고? 1이라는 값이야.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더 작은 값이거든. 핑크색에. 1을 대입했을 때 더 작은 값. 2분의 1이 작아? 3분의 1이 작아? 3분의 1이 작잖아. 그래서 핑크가 뭐라고 쓰면 돼? y는 3분의 1의 x승이라고 쓰면 되고, 노랑을 뭐라고 쓰면 돼? y는 2분의 1의 x승이라고 쓸 건데, 요게 깔끔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공부가 되어 있어서. 알았죠? 굳이 또 설명하자면은 1에 누가 더 가까워? 2분의 1이 1에 더 가깝잖아. 그래서 얘가 근선이랑 더 멀어야 돼. 그래서 근선이랑 더 먼 게 노란색이야.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헛소리까지 하고 다 했고 이제 문제 풀어보자. A 찾을 거야. 그냥 흰색으로 찾을게. 3분의 1x승과 로그 2의 x승이니까 3분의 1x승이 너랑 로그 2x승 너지. 맞지? 이 둘의 교점이야. 파랑이랑 핑크의 교점. 파랑이랑 핑크의 교점이 A야. 뭐야? 요거. 이게 뭐다? A야. 괜찮지? 원래는 이 밑에다 써야 되겠지? 띵띵띵띵. 좀 그림이 작은데 봐줘.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쪽 갑시다. 그럼 누구랑? 노랑이랑, 얘 노랑이야. 얘 누구야? 로그 3. 흰색이야. 노랑이랑 흰색의 교점이 B다 정도까지만 해석하면 된다고. 노랑이랑 흰색의 교점이 B야. 노랑이랑 흰색의 교점이 B인데 노랑 흰색 이거다. 이게 뭐다? B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제 알겠지?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3분의 1 어디 있어? 핑크. 그 로그 3의 x는 어디 있어? 흰색. 그래서 이번엔 뭐와의 교점이 C야? 흰색과 핑크색의 교점이 C야. 흰색과 핑크색의 교점 여기 있다. 이게 뭐다? C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마지막이 없어요. 답은 A, C, B 이렇게 되는 거야. B가 제일 커. 여러분들이 3, 4번 풀면 되는데 3, 4번 풀기 위해 필요한 내용 이런 거 알아? 여기 기울기 몇이야? 0이지 0. 기울기 몇이야? 양수. 이게 기울기가 커지는 중이야. 기울기 뭐 하는 중? 잠깐만. 너네한테 오른쪽이잖아. 이게 기울기가 커지는 중이야. 알았지? 이거 봐 이거. 기울기가 커지는 중, 기울기가 작아지는 중. 음수 세계에서도 똑같아.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커지는 중이야. 근데 어느 쪽 봐야 돼? 오른쪽 봐야 돼. 알았지? 왼쪽 보면 안 돼. 오른쪽이 좋다고 했잖아. 아까 전에. 이것만 봐야 돼. 이렇게. 갑자기 이거 보는 애는 어떻게 할 거냐? 기울기 작아지는데 막 이래요. 그지? 이것만 봐. 이것만. 기울기가 커지는 중, 작아지는 중, 커지는 중, 작아지는 중. 문제 풀어. 3, 4번. 괜찮아. 여러분 이거 안 풀린다고 그렇게 막 속상해하고 그러지 말았지? 그러니까 지금은 안 풀리더라도 복습을 통해서 네 걸로 만들어라가 주된 내용인 건 알지? 우리의 목표인 줄 알지? 안 푼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그 아까 전 거 1번 2번 문제에서 혹시나 잘 안 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만 다시 확인해보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고? y는 누구랑? 3분의 1의 x승과 y는 누구? 로그 3의 x가 만나는 점이 있을 건데 그 교점의 x좌표가 뭐라고? C 라고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한 해석이야. 저 방정식을 찐으로 푸는 게 아니고 y는 3분의 1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라 y는 로그 3의 x라는 로그 함수에 만나는 점이 있을 건데 그게 같아지는 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지금. 그거에 x좌표가 c라고 되어 있는 거라고. 이건 진짜 배워가. 알았지? 이건 지울 거고. 자 이거부터 할게. 자 이거 할 건데 이제 크다 작다의 판별에 대해서 문제에서 많이 나오잖아. 근데 크다 작다의 판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예를 들면은 이 개념이 되게 많이 쓰여. 뺀다. 뭐냐면은 내 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봐. 5가 커요? 1이 커요? 이렇게 물어봤어. 뭐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5가 크니? 1이 크니?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나의 뇌는 발동되기를 어떻게 발동되냐면은 5 이렇게 발동되는 게 아니고 5에서 1을 뺐는데 양수가 나오니까 5가 커요. 이렇게 돼. 이해해? 지금 야 생각을 해봐. 수능 문제에서 너한테 5가 크니? 1이 크니? 를 물어볼 리가 없잖아.
너무시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어떤 꼬여 있는 문제, 숨겨져 있는 베일에 쌓여 있는 것들을 던져준 다음에 누가 커? 이렇게 물어볼 건데 그때 기본적인 마인드, 계산으로 하는 마인드는 뺀다야, 뺀다. 뺐더니만 양수가 나오면 앞에 크는 거고 음수가 나오면 뒤에 큰 거야. 알았지?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중요한 해석, 용 계산이잖아, 계산. 이 대수적인 해석이 되게 중요한 건데 웬만해선 기울기야. 아까 전에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기울기가 크다,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 0이다, 기울기. 알았지? 그래서 기울기로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해. 그래서 부등식, 야 누가 커? 누가 작아? 라고 물어보면은 일단 기울기인가? 라고 의심부터 해. 알았지? 뭐부터 의심하라고? 기울기인가부터 의심을 했었으면 좋겠어. 알았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막 넓이일 수도 있어. 넓이로 해석하는 것도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고 중요한 건 우선은 기울기 정도로 해석한다. 알았지? 응? 해봐도 되지. 자 이제 3번 문제 풀 거야. 어찌됐건 저찌됐건 잘 봐. 저거 그래프를 한 좌표평면상에 예쁘게 표현하는 게 우선 1차 목표야. 그래서 얘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대자가 우리의 이제 공부하는 이유겠지. 여기 X축일 거고 여기 Y축일 거야. 근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감소함수라는 건 알았어. 그래서 감소함수 두 개를 잘 표현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는 흰색, 하나는 파란색으로 표현할게. 하나는 로그 함수구나.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될 거고 하나는 뭐 요딱으로 될 거야. 여기를 지나는. 되겠죠? 그치? 근데 1에 누가 더 가까워? B가 더 가깝잖아. 1에 더 B가 더 가까우니까 근선 위로부터 먼 애는 로그 B의 X야. 로그 B의 X가 근선, 얘가 근선이잖아. 근선 위로부터 얘가 멀리 있어, 얘가 멀리 있어. 파란색이 멀리 있지. 파란색이 멀리 있어서 얘가 Y는 로그 B의 X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으면 돼. 그러니까 네가 그린 그림에 지금 얘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으면 우선은 나의 1차적인 목표는 완성한 거야. Y는 로그 AX가 흰색이고 Y는 로그 B의 X가 파란색이다 정도만 우선 됐었으면 참 좋겠다고. 확인해 보시고 있는지. 근데 Y는 1이라는 가로줄이 지나가는데 여기가 X는 1이잖아. 그럼 Y는 1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이렇게 싹 지나가. 동의하시는 거 맞죠? 이렇게 지나갔을 때 A랑 만나는 애. A랑 파란색이야. 파란색 밑줄 칠게 이제. A랑 만나는 애가 P래. 그럼 얘가 뭐야? P인 거야. 얘랑 만나는 애가 뭐야? Q인 거라고.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을 긋는데 Y는 마이너스는 한 요 정도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을 그었을 때 파란색이랑 만나는 애가 누구야? 아니지. 흰색이랑 만나는 애가 R이라고 써 있는 거야. 흰색. 흰색이랑 만나는 여기가 R이야. 그리고 파란색이랑 밑에 거 맞지? 이거 화살표가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어. 파란색이랑 만나는 애가 S라고 되어 있는 거를 야 네가 독해. 그거는 내가 우선은 힘들게 했어. 잘. 여기까지 맞았어? 이 정도, 그 정도 그냥. 여기 표시할게 이제. 다시 설명합니다. 야 1에 더 가까운 게 B잖아. 그래서 근선위로부터 먼 그래프. 얘가 로그 B의 X고 얘가 로그 A의 X야. 그런 상태에서 Y는 1과 만나는 점 PQ, Y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 뭐 RS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얘부터 표시할게. PS의 기울기가 알파래. PS의 기울기가 알파래. 얘 내가 핑크색으로 할 거야. PS, P랑 S랑 연결한 요 그래프. 야 어렵다. 요 그래프가 알파야. 알파 이렇게. 핑크가 알파야. 됐어? 노란색으로 베타 할게. PR의 기울기가 베타래. 됐지? PR 간다. 싸라락. 이게 알파, 베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려워. QS 가자. QS가 뭐야? 감마야. QS. QS는 흰색으로 할게. 너는 색깔 있으면 알아서 더 다른 걸로 해. QS 쏙. 야 보여? 야 연결은 잘해야지. 얍 이렇게 될 거야. 망했다. 근데 어쨌든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게 뭐야? 감마 이렇게 되는 거야. 흰색. 맞으면 파란색. 델타. QR. Q랑 R. 여러분 Q랑 R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됐지? 지금 이쪽이라고 Q를 하자. 알았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Q랑 R, 니네들이 연결하는 거야. 니네들이. 이렇게. 그럼 니네들이 연결하면 어떻게 돼? 싹싹싹싹싹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델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일 큰 거 누구야? 베타. 그 다음 뭐야? 델타, 알파, 감마 순이야. 오른쪽이 큰 거. 노랑, 파랑, 핑크, 흰색. 야, 네가 사기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아니야. 알았지? 나 제대로 잘 그렸어. 이게 좀 그런 사람들은 좀 극단적으로 그려. 막 이따구로 그려. 로그함수 막 이렇게. 알았지? 극단적으로 그리면 더 격하게 기울기가 티 날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줄 알지? 막 이렇게 그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 알았지? 그다음에 찍어. 딱딱딱딱 찍은 다음에 싹싹싹 표시해봐. 그러면은 좀 더 이쁘게 표현될 거야. 응? 정리. 한 좌표 평면상에 밑이 다른 지수로그 함수를 반드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하필이면은 지금 현재 유행하지 않는 거지. 예전엔 유행했었어. 또 유행할 수 있고 충분히. 그리고 지수로그 함수는 여전히 지금도 중요한 파트야. 킬로로 출제되고 있는. 알았지? 그런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크다 작다를 물어보면은 우선 머릿속에서 뭐다? 기울기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돼. 크다 작다 물어보면 뭐라고 머릿속에서 우선? 기울기다 이런 생각해야 돼. 알았지? 다음 문제 바로 풀게. 필기하시고. 정다운의 키가 커, 서장훈의 키가 커. 라고 했을 때 서장훈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니까. 서장훈의 기울기와 정다운의 기울기를 비교했더니만 서장훈의 기울기가 크니까 서장훈이 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뇌에 설계되어 있어야 돼. 알았지? 최소한 고일 내용이 잘 설계되어 있으면 서장훈의 키에서 정다운의 키를 뺐더니만 양수니까 서장훈이 커요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보시면은 마이너스 1, A, B,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것과 요것이 나와 있어. 그리고 이거의 크다 작다를 구해주세요라고 해갖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림. 내가 그림은 안 그려놨네. 문제 바로 푸느라. 문제는 봤죠? 4번 문제 여러분들. 그렇죠? 그림 그리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와, 끔찍한 그림인데. 이런 그래프예요. 점도 다 알려줬어. 근데 여러분 걱정 크게 안 해도 돼. 뭐냐면 지금 P라는 점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기 있는 점이 P야.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이 Q야. 그래서 요렇게 연결한 거. 이렇게 연결한 직선이 나와 있고 요렇게 연결한 직선이 나와 있어. 이렇게 문제에서. 됐죠? 문제는 심플해. A가 커, B가 커, C가 커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다시 문제 되게 심플해요. A가 커, B가 커, C가 커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 그러면은 이 A라는 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P라는 점은 이렇게 돼 있어. 자, P라는 점이랑 A라는 점이랑 연관이 있겠다라는 거는 느낌이 오시잖아. 맞지? 그 정도는 올 거 아니야. 야, 생김새가 얼추 그리 비슷한데 이런 느낌이잖아. 그지? 그리고 대소판별, 크다 작다를 물어보면 항상 머릿속에서 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기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말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 지금 직선 막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그래서 얘를 기울기로 해석해 볼까라는 생각이 이 문제를 푸냐 안 푸냐를 판가름 지어.
기울기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얘랑 0,0 사이, 여기 0,0이거든. 0,0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잖아. 그러면 기울기의 정의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 그래서 x를 여기서 빼. 그럼 어떻게 될 거면 로그 a 플러스 1에서 누구를 빼? 빼기 0이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 y 값끼리 빼. 이렇게 빼면은 지금 OP의 기울기야. 이거 오라는 점이라고 해보자. 알았지? OP의 기울기야. OP의 기울기가 이렇게 표현되거든? 근데 얘는 이렇게 생겼네? 그치? 근데 얘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수 있겠네? 야, 내가 쓰는 거 못 따라오면 네 계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거든? 맞지? 야, A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로 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야? 내가 쓰는 거 지금 못 따라오고 있으면은 이렇게 될 거야. 됐지? 뭐냐면은 내가 보고 싶었던 누가 보이냐면 얘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그치? 그래서 보이는 거야. A분의 1이라고. 이게 다야 이 문제에 지금. 내가 쭈르륵 썼던 게 이 문제의 그냥 끝이야. 솔직히 말하면. 근데 솔직히 여기에 먼저 들어가다 탑재되어야 되는 개념 하나는 딱 하나야. 야, 기울기로 해석 좀 해봐. 밖에 없어. 야, 기울기로 좀 해석 좀 해봐. 크다 작다는. 이거밖에 없다고. 알았죠? 그래서 이 계산을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 혹시나 못 따라온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보여줄게. B라는 게 지금 Q라는 좌표가 이렇게 돼 있거든. 그리고 B라는 값은 이거야. 지금 문제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야, 얘가 커 이러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야, 얘가 커 물어보고 있는데 감이 안 오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거기서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야, 이거 혹시 기울기로 해석하라는 건가? 정도가 떠올라야 된다고. 그래서 이 둘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건 눈치는 채 썼을 거고, 그냥 문제 읽으면서. 그래서 얘를 기울기로 해석해봐야지 이런 생각만 들면 돼. 그래서 여기에 원점을 내가 하나 적어줄게. 이렇게 0,0. 그럼 기울기로 해석해보면 여기서 여기를 빼. x의 차이 빼기 0분의 y의 차이 b 빼기 0이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뭐라고 할 거면 QO, OQ의 기울기야. 이렇게 쓸게. OQ의 기울기야. 알았지? OQ의 기울기. 얘를 마저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로그 B 플러스 1 가로 열고 닫고 B야 그냥. 0만 끝낸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쁘게 쓰면 B분의 1에 뭐라고 쓸 수 있어? 로그 B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 야, 이게 이건 거야. 그런 다음에 야, 올라가! 라고 하면은 로그 B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고 B분의 1이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것분의 몇이다? 1.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얘가 뭔데? 대문자 B라니까. 그래서 얘 뭐라고 쓸 수 있어? B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충분히 납득함?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까지 해줬잖아. 내가 부탁을 하는 건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거 아니야? C. C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돼 있거든. 야, 요거 어떻게 보여? 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 사실 지금 내가 문제 풀이 아이디어의 99% 정도 알려준 거잖아. 1%만 쓰면 되거든, 니가. 뭘로 보여, 저게? 누구와 누구의 뭔지만 말해봐. 그치? A, B의 기울기, 뭐 PQ의 기울기 이 정도만 보이면 돼. 보여? 야, 이게 사기 아니잖아. 여러분들 정도라면 충분히 볼 수 있잖아. 이게 요 아이랑 요 아이, 내가 다시 적기 귀찮아서 이거는 띵동댕동의 기울기로 보여? 안 보이면 한번 써보자고.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x의 차이 로그 a 더하기 1. 아이고, 야, 이거 보고 뒤에서 빼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 할 수 있겠지. 한번 봐줘. 뒤에서 앞에 거 빼.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로그 b 더하기 1에서 빼기 로그 a 더하기 1을 뺄 거고 y끼리 빼. b 빼기 a 요렇게 될게요.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은 PQ의 기울기거든. PQ의 기울기거든. 이렇게 되거든.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로그에 b 더하기 1 나누기 a 더하기 1 싹싹 여기 b-a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나 똑같은 이유로 b-a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로그
a 더하기 1, b 더하기 1 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야 이거 뺄셈이니까 진수끼리 나눗셈으로 바꾼 거야. 너 이제 올라가 라고 하면은 얘가 정확하게 요렇게 표현이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얘가 c 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돼. 어찌됐건 저찌됐건 얘가 뭔데? 기울기. 얘가 뭔데? 기울기. 이게 뭔데? 기울기야. 그래서 OP의 기울기를 내가 핑크로 표시해 볼게. O와 P 사이의 기울기는 이거 흰색으로 할래. O와 P 사이의 기울기를 흰색으로 표시해 보면은 그냥 PPP, OO 너의 기울기 흰색으로 그려져 있어 이미. 그치?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누굴 표시할 거냐면은 요 아이의 기울기를 표시해 볼게. OQ의 기울기. OQ의 기울기는 O랑 야 파란색으로 표시했잖아 이미. 그치? 그래갖고 여기 Q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내가 똑같은 색깔을 써가지고 내가 순간 헷갈렸어. 맞죠? 야, O점과 Q점의 기울기, O점과 Q점의 기울기 이렇게 표시한 거라고. 마지막으로 핑크로 표시할게. 너 PQ의 기울기를 핑크로 표현하면은 얘가 얘인데 PQ의 기울기는 P 어디 있니? 나 여기 있어. Q 어디 있니? 나 여기 있어. 이 둘을 연결한 이 아이가 기울기가 될 건데 기울기의 크다 작다는 오른쪽 끝만 보라고. 오른쪽 끝을 보면 이것만 보는 건데 누가 제일 커? 1등은 당연히 파란색. 2등은 누가 될 거야? 흰색. 3등은 누가 될 거야? 요게 될 거야. 동의하시는 거 맞죠? 파란색을 1등으로 쓰자고. 네가 파랑이었고 네가 흰색이었고 너가 핑크였다고. 이해하는 거 맞지? 그래서 써보면은 파랑이부터 쓰자. 제일 큰 거. B분의 1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흰색 A분의 1이 두 번째고 그 다음 핑크 C분의 1이 너야. 이렇게 될 거야. 맞지? 야 기울기가 너라고. 그래서 저렇게 돼 있으니까 역수 취해져 있잖아. 그러면은 역수 취하면서 다 뭐라고 쓰면 돼? C라고 쓰고 부동호 바꾸고 A라고 쓰고 부동호 바뀌고 캅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3번이야. 잠깐 쉬었다가 5번 풀게. 5번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 뭐 알았지? 잠깐 가자. 자, 이 문제 보면은 어차피 지금 배우는 것들이 지수로그 함수를 밑이 달랐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인 건데 지금 이 아이는 밑이 2부터 10까지고 2부터 10까지 변한다 정도는 알고 있어. 거기에다가 모든과 어떤을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들은 수학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수학을 사랑하고 있어야지 참인 명제가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근데 어떤 사람은 수학을 사랑해 라고 하면은 너네가 다 싫어하더라도 난 수학 좋아 라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으면은 참으로 돼. 그러니까 그 정도만 비교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얘는 모두 다 10보다 작을 필요는 없어. 어떤 특정한 t가 하나 존재해서 10보다 작기만 하면은 오케이 이러고 넘어가겠다는 거야. 이해는 했지? 뭐 그런 상태인 거야. 모두 다 10보다 작을 필요는 없어. 딱 하나만 존재해도 돼. 인 거고 이제 밑은 2부터 10, 2부터 10까지 변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 둘은 밑이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겠지. 그래서 나는 우선 드는 생각이 요런 생각이야. 이 밑이 같았을 때는 어떨까? 이 생각인 거지. 그러면은 밑이 같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의 그림은 항상 0,1을 지나는 요런 함수가 있었을 거야. y는 bx승이야. 근데 이게 사실은 a의 x승이지. b랑 a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인데 요 i는 뭐냐? 라고 하면 요 i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땡긴 거거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냥 마이너스 1만큼 땡기면 돼. 이렇게. 땡기면 돼. 이렇게 적당히. 땡기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게 뭐냐면 y는 a의 x 플러스 1승 그래프야.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근데 나는 왼쪽으로 1만큼 땡겼을 뿐인데 이 세로 줄 y 값의 차이는 봐봐. 싹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게 지수의 힘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지? 지수는 오른쪽으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친 듯이 빨리 커지거든. 맞잖아.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라고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래프 자체를 왼쪽으로 한 칸 땡긴 것뿐인데 일정한 간격으로 1칸 땡긴 것뿐인데 얘는 똑같잖아. 길이가 거의. 그치? 근데 이 y값은 살짝 보면은 어머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 이해는 하지? 그럼 y값이 점점점 커질 건 확실해. 차이가. 근데 나는 뭐냐면은 얘가 1보다 큰
x는 t, 이거 세로줄이라고 하거든. 1보다 크거나 같은 세로줄이 이렇게 있을 거야. x는 t라는 세로줄이 있을 건데 얘가 만나는 점을 p, q라고 하자라고 문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10 이하였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인 거야 지금. 이해는 하지? 그러면 이 PQ가 제일 짧았을 때는 T가 커졌을 때가 짧을까? T가 제일 작을 때가 짧을까? 제일 작을 때가 짧을 거라는 거 이해하시죠? 아니 나는 10보다 작고 싶다라니까? 그러면 제일 작은 게 10을 벗어나 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가 1이 있어서 이렇게 그어졌어. X는 1이. 이렇게 그어졌잖아. T가 1일 때. 그럼 이 점이 P인 거고 이 점이 Q인 건데 만약에 이 길이를 내가 10이라고 안 하고 30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야, 이 오른쪽은 볼 필요도 없어. 어떻게 돼? 30보다 무조건 클 거라고. 그러니까 나 조건을 만족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야. 내가 만족하고 싶은 경우는 뭐냐면 저거 제일 작은 길이가 10 안으로만 들어오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문제 없겠지? 야, 이게 10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이 오른쪽은 볼 필요도 없다고. 계속해서 커질 거니까. 그래서 이 PQ의 길이가 10 이하였으면 좋겠다인 거야. 그래서 P점의 좌표를 구하면은 1 대입하면 되겠지. 뭐라고 쓸 수 있어? A의 제곱 따라옴. 여기다 1 대입하면 되겠지. 1 대입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여기다 대입하면 A의 1승. 원래는 B의 1승인데 A랑 B랑 같을 때부터 생각했잖아, 얘가. 그러니까 A의 1승이라고 쓸 수 있지. 그걸 뺐더니만 뭐였으면 좋겠다? 10보다 작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야. 10보다 커지면 게임 끝난다고 이미. 오른쪽 볼 필요도 없이 계속 커서. 얘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제일 작을 때가. 그치?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A 값을 찾으면 되는데 2보다 큰 자연수야. 그래서 A에다 2를 넣어봐. 그러면 4에서 2를 뺐으니까 돼? 안 돼? 괜찮지? A에다 3을 넣어봐. 돼? 안 돼? 되지. 9에서 3을 뺐으니까 되네. 들어가네. 4를 넣어봐. 4를 넣으면은 16에서 4를 뺐는데 얘는 10보다 작은 게 아니니까 안 돼. 그치? 여기까지 될 거야. 그래서 A가 2일 때랑 3일 때 돼. 즉 2,2랑 3,3은 10보다 작은 어떤 t는 존재해. 길이가. 너가 뭔 소리 하는지 얼추는 알 것 같은데요. 다시. 어차피 똑같은 문제 계속 풀 거니까. 그러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번에는 내가 A가 B보다 크다라고 할게. 지금 내가 앞에 째로 본 다음에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거든. 이 말은 파란색이 더 빨리 올라간다라고 얘기한 거야. 파란색이 더 빨리빨리 올라가. 이러고 있는 거야. 이해하는 거 맞지? 그러면은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얘가 지금 Y는 B의 X승인 건데 원래 이 파란색이 A의 X승인 거잖아. AX 플러스 1승. 근데 A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굳이 디테일하게 그리자면 이런 느낌 아니야? 그냥 애시당초? 그치?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A의 X 플러스 1승 이렇게 될 거야. 맞죠? 근데 X는 T라는 세로줄이 있을 텐데 그 세로줄이랑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하는데 그게 길이가 1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야, 이 길이보단 이 길이가 압도적으로 길어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일 짧을 때가 뭐냐면 당근 T가 1일 때야 그냥. X는 1일 때가 어차피 이게 T가 1일 때지. 어차피 제일 짧은 PQ일 거라고 이 길이가. 그럼 얘가 10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 애시당초 얘가 12 이렇게 나오면은 야, 이 길이가 10이면 이건 15, 막 23, 막 100 이렇게 확확확 커질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길이가 10 이하로 들어가는 거니까 1을 대입했을 때 값 몇이야? A의 제곱 1 대입한 거야. 1을 대입했을 때 값 뭐라고 쓸 수 있어? 빼기에 B의 1승이라고 쓸 수 있는데 야, 걔가 1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니까. 어차피 제가 제일 짧은 애라서 제가 들어가줘야지 끝나는 거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게 미지수가 두 개인 부등식이잖아. 부등식 하나가 더 있어야, 관계식 하나가 더 있어야 풀 수 있는 건데 자연수라는 강력한 조건 때문에 적절히 대입하면서 찾아내면 돼. 알았지? 대입할게. A가 더 커야 돼. 알았지? 그럼 B가 뭐 1이었다고 해봐. 1 아니지. B가 2였다고 해봐. 그러면 얘는 뭐뭐 있어? 3이면 A가 더 큰 거야. 3이면 돼, 안 돼? 9에서 2 빼면 들어가네. 그치? 맞지? 되네. 4이면 안 돼. 그럼 A는 3, B는 2 이거밖에 없어.
4면은 16에서 2 뺀 거라서 안 돼. 5면은 25에서 2 뺀 거라서 안 된다고. 이해하는 거 맞지? 이거밖에 없어. B가 3이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A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A는 B보다 커야 되거든? 그러니까 4부터 들어가야 돼. 16에서 빼면 돼, 안 돼? 안 되지. 없어. B가 4였다고 해볼게. B가 4. B가 4였다라고 하면은 A는 5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25에서 4 빼면 안 되고 36에서 4 빼면 안 되고 안 돼. 더 이상 없어. 이거밖에 없어. 여기는 3,2밖에 없다고. 이거 찾는 거 다시 설명할게. A, B 모르는 문자 두 개인데 식 하나밖에 없잖아. 원래는 풀기 되게 까끌한 건데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적당히 잘 대입하면 돼. 네가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2부터 10, 2부터 10까지인데 야, 이 부등호는 유지해야 돼. 그치? 그래서 B를 기준으로 삼든 A를 기준으로 삼든 그건 네 마음대로 해. 일반적으로 이런 걸로 기준 삼는데 난 그냥 B로 했어. 2, 3, 4 했는데 어차피 그걸 만족하는 건 얘밖에 없다고. 알았죠? 마지막 범위. 이거 하나 남은 거지. A가 B보다 작을 때. 얘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A가 작은 거기 때문에 이 파란색의 증가보다 B의 증가가 더 빠를 거라고. 이해는 하셨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느낌이야. 얘 Y는 A의 X승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고, 그리고 B가 이렇게 생긴 거야. 왜? P가 더 크니까. 그치? 제가 언젠가 무조건 100방 0점 지켜. 항상. 그래 그냥. 무조건. 네가 의심스러우면 적당한 숫자를 다 대입해봐. 되는 거 맞죠? 근데 봐봐. 요 길이가 무슨 길이였던지 간에 얘는 점점점 작아지잖아. 만났다라는 거 점과 점 사이 거리가 0인 거잖아. 그치? 자, 이 근방에서 반드시 10보다 작은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다시 설명할게. 이 근방에서 만났잖아. 이게 뭐라고? 만남이잖아. 만났다라는 건 두 점 사이 거리가 0 되는 거니까 야, 이제 멀어질 거야 하는 순간 0부터 시작하고 멀어지는 순간 10보다 작은 부분은 필연적으로 있겠지. 야, 이 어려운 멘트 이해해? 너랑 나랑 만났어. 만난 다음에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긴 할 건데 10보다 작은 구간은 반드시 있을 거 아니야. 굳이 계산 안 하더라도. 그래서 얘는 항상 존재해. 어떤 구간이 이극이야. 이게. 이가 되는 t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 만나는 게 뭔지 몰라. 계산은 안 할 거야. 귀찮아서. 이때 만날 건데 야, 살짝 오른쪽으로 가면 0.1일 때가 있다니까. 2일 때가 있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어. 어떨 때? A가 B보다 작을 땐. 그래서 이제 이것만 잘 찾으면 돼. 그래서 A가 2일 때라고 해봐. 그럼 B는 뭐부터 시작해? 3부터 시작하고 어디까지야? 10까지니까 몇 개야? 이거 세는 게 제일 어렵지. 몇 개야? 8개. 잘했어. A가 3일 때라고 하면은 B가 더 커야 돼. 4부터 시작해갖고 어디까지 돼야 돼? 이거니까 몇이야? 7. 땅땅땅 이렇게 하겠지. A는 몇일 때? 9일 때라고 하면 B는 몇으로 끝나? 10일 때 해가지고 몇 개 끝나? 1개. 1부터 8까지 잘 더하면 되거든. 그래서 2분의 8 곱하기 9가 되겠네. 맞죠? 그럼 뭐야? 4, 9, 36 이렇게 될 거야. 36개, 37개, 38개, 39개. 답 39야. 알았지? 그리고 여러분 여기 확통이 상당히 많으니까 확통 친구들 이렇게 세면은 좀 좁은 거 알죠? 왜냐면 지금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 정해져 있지?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9 컨비네이션 2 이게 더 멋들어지지 않을까? 2부터 10까지 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뽑기만 하면 되잖아. 확통 친구들 잘 들었어? 지금 봐봐. 아니 야 2일 때 세면은 8개고 3일 때는 이거보다 큰 거 7개고 4일 때는 이거고 이렇게 셀 거잖아. 아, 별건 아니야 세는 거니까. 그치? 근데 확통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야 A보다 B가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 거잖아. 근데 사실 이 범위가 이거부터 시작하고 이런 거잖아.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취할 수 있는 숫자가 2부터 10까지 9개인데 9개에서 2개만 뽑으면 돼. 여기에 등호가 있었으면은 H고. 그냥 잠깐 헛소리 했어. 이렇게 잘 세면 된다고. 알았지? 지금 다시 설명할게요. 얘는 점점점 벌어질 거야, 간격이. 그래서 제일
작은 x값, x가 1일 때 제일 짧은 값인데 그게 10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어쨌든 점점점 만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할 거고 그게 멀어질 건데 어떨 때 만날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만나는 건 확실해서 그 만날 때에 서로 길이가 0인 거니까 멀어지는 틈에 10보다 작은 부분은 반드시 있다. 그냥. 그렇지. 정리할게 빨리. 보면은 기본적인 점화식인데 a의 n 플러스 1 거기 적혀 있어. an 더하기 d 라고 하는데 이게 공차거든. 근데 난 그냥 별이라고 쓰게 해줘. 별이라고 하면은 얘를 공차가 별인 등차 수열 정도는 사실 문제 나오면은 일일이 대입하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돼. 점화식의 기본은 대입한다가 맞아. 뭐라고? 대입해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게 맞거든.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맞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등차 등비는 그냥 대입하지도 않고 알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얘는 공차가 별인 등차 수열인 거고 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라고 하면은 이거 당근 등차 중앙 쓴 거잖아. 그치? 얘도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an 플러스 1은 n에다가 곱하기 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별이라는 숫자를 곱한 거거든. B4에 별을 곱하면 F터가 나와요. B4에 별을 곱하면 F터가 나와요. B4에 별을 곱하면 F터가 나와요니까 백방 등비 수열이지 얘는. 공비가 뭐인? 별인 등비 수열이야. 그리고 가운데 거 뭐하면? an 플러스 1을 뭐하면? 제곱하면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라고 쓰면은 가운데 거 제곱하면 왼쪽 오른쪽 거 곱한 거니까 등비 중앙이잖아. 그래서 얘는 무슨 수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한 문제만 빨리 예를 들어볼게. 어떤 문제가 출제됐냐면은 뭐가 좋을까? 자, 이런 문제가 출제됐어. 막 10항을 구하라, 20항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이 있는데 다음 점화식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출제됐어. 그럼 이런 거 보자마자 어머 귀염댕이 등비 수열이네 이 정도는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미쳤다. 처음 보는 점화식인데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된다고. 왜냐면 얘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될 거야?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인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등비 중앙이잖아. 그래서 얘는 백방 등비 수열이라고.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 수열이라고. 근데 A1은 5고 A3는 20이라고 했으니까 A3는 A1 곱하기 R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만 하면 돼. 그래서 20이라고 쓸 거고 얘는 5라고 쓸 거니까 R제곱이 4라는 걸 아니까 R은 2가 되겠지. 왜? 모든 항이 양수라고 내가 했잖아. 그럼 끝난 거야. A1도 알았고 R도 알았으니까 뭐 20한 구하든지 10한 구하든지 답 내면 된다고. 이해는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버퍼링 없이 딩가 답이 나오면 참 좋다라고. 알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탑재한 상태에서 1번 문제 풀게요. 응? 이거? 왜? 야, 이거 몇 초도 안 걸려. 자, 밥 먹읍시다. 빨리 하고. 자, 요 정도로 나눌 수 있겠지. 그거 안 나눠도 돼. 안 나눠도 그냥 대입만 잘하면 돼. 근데 어쨌든 첫째 항이 뭐라고 돼 있어? 20이라고 돼 있으니까 양수인 항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규칙성을 가지거든. 그대로 튀어나온 거야. 맞지? 그대로 튀어나온 거니까 공차가 뭐인 등차 수열이야?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 수열의 진행 상태를 네가 대입을 하고 있었으면 요 딱으로 대입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2일 때가 있을 거고 0일 때가 있을 거야.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0 다음에는 2 빼면은 마이너스 2가 등장하고 음수가 됐으니까 맞지? 음수가 됐으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거든. 근데 마이너스 2를 넣잖아. 그럼 플러스 2가 돼. 다시 2를 빼거든. 뭐가 돼? 0이 돼. 그럼 0이 되니까 다시 여기로 가거든. 그럼 다시 마이너스 2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면 다시 아래쪽으로 가거든.
그럼 2에서 2를 뺀 거라고 다시 뭐가 돼? 0이 돼서 야 이게 계속 반복되네 정도만 발견했으면 돼 이 문제는. 됐어? 야 이게 키포인트야 이 노란색 부분만. 계속해서 반복되네 인 거고 이제 네가 잘 나눠서 풀면 되는 거고 뭐 여기까지 우선 더하면은 뭐야? 2부터 20까지 등차 합이야. 동의하시는 거 맞죠? 등차 합이 될 거고 그 다음 이 뒤쪽에 합을 구할 때는 야 이만큼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몇 세트가 있을까? 이것만 잘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지금 몇 째항이라고 돼 있어? 첫 째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얘 몇 째항이야? 몇 넣으면 2 나와? 도와줘. 몇 번째 항이야 이거? 어? 10번째야. 땡큐. 10번째가 될 거고 얘가 11번째, 12번째, 13번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어디까지 구해야 되면 30번째까지 구하는 거니까 지금 10항까지는 등차 수열합이니까 2분의 10개인데요. 첫 항 더하기 끝 항. 이렇게 하면 되고 2 더하기 22. 거기 그리고 이쪽 파란색 세트는 마이너스 2가 몇 개 있을까를 네가 잘 구하면 돼. 알았죠? 근데 11부터 30까지 총 몇 개 있겠어? 10개 있나? 그렇지 않을까? 10세트 있지 않을까? 11부터 30까지 20인데 총 두 개마다 한 세트씩 나오잖아. 마이너스 2가.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리고 계산 잘하면 몇이야 답? 90 나와 90. 90 나오니까 잘 계산하시고 밥 맛있게 먹고. 알았죠? 좀 이따 클리닉 시간에 숙제 알려줄게.